가고 싶은 방향이 없다면 사람은 원래 있던 곳에 남습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걸맞은 힘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단단함은 생각이 아니라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변화는 드라마처럼 오는 줄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삶을 통째로 뒤집는 계시처럼. 하지만 실제 변화는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걱정하며 후회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 번 해본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행동은 반복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은 습관이 되기 쉽지만 행동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바로 지겨움이라는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반복은 처음엔 견디기 힘든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몸에 익고 리듬이 생기고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됩니다. 한 피아니스트는 매일 같은 곡을 1000번 넘게 연습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잘 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스스로를 끌고 가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런 식으로 옵니다. 지겨울 만큼 반복한 사람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각은 빠르지만 인생을 바꾸는 건 느린 행동입니다. 그 느림을 견디는 사람에게 세상은 천천히 문을 열어줍니다. 반복은 그런 문턱입니다. 그 문턱은 조급한 사람에겐 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 앞을 오가던 사람에겐 하루아침에 열리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문턱 앞에서 몇 번이고 돌아섰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번엔 지겨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기로 결심해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10번 해봤다면 이번엔 100번까지 가보는 겁니다. 거기엔 당신조차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힘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변화도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한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끝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하지만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의욕을 동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욕은 매우 불안정한 연료입니다. 하루는 솟구치고 하루는 꺼져버립니다.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복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의욕이 아니라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리듬은 감정보다 깊고 상황보다 강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페이지를 넘기고 같은 시간에 걷고 매일 아침 차를 끓이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반복들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삶의 속도를 안정시킵니다. 리듬 속에선 감정이 요동쳐도 행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유지가 어느 날 동력이 됩니다. 처음엔 내가 행동을 이끌지만 반복하다 보면 행동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동력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매일 몇 소절씩 반복하다가 어느 날 멜로디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처럼 걷기 싫었던 사람이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허전해지는 것처럼 리듬은 반복이 주는 선물입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수십 편 봐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말 한마디 듣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리듬은 동기를 대신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밀어야만 움직인다면 그건 아직 시작도 아닌 셈입니다. 내가 나를 밀어내는 습관, 그것이 리듬이고 동력입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변화는 자동처럼 따라옵니다. 감동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한 작은 행동이
어느 날 나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짜 감동은 그 순간 찾아옵니다. 리듬이 없는 삶은 흔들립니다. 매일 다른 결심, 다른 계획, 다른 시간에 쫓기다 보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 리듬을 만든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정한 걸음으로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자기만의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빠르지 않아도 멀리 갑니다. 느리게 보이지만 확실하게 나아갑니다. 반복은 그런 속도를 줍니다. 이제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복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매일이 고단한 건 리듬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한 루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반복되는 나만의 리듬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 언젠가 나를 구할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단 한 번의 열정보다 100번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제자리에만 머무는 것 같을까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말들을 되뇌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끈기가 없어서 그런가?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노력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반복하는 건 제자리 걸음입니다. 맴도는 물처럼 고이기만 할 뿐 흐르지 않습니다. 가끔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며 그게 정답일 거라 믿습니다. 남들이 하는 독서법, 남들이 말하는 성공 루틴, 누군가의 습관을 흉내내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중심이 없는 반복입니다. 방향이 없는 반복은 피로만 남깁니다. 하루가 고단한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반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가진 반복은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나의 걸음이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걸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원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방향이 틀리면 육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땀은 흘리되 헛되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기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반복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만드는데 고전이 도움이 됩니다. 오래도록 살아남은 문장들은 반복에 지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금 네가 가는 이 길은 누구의 것인가? 그 방향은 너의 진심인가?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 번 멈췄고 덕분에 방향을 다시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은 결국 나와의 대화입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의미 있는 방향을 찾는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바뀌는 게 없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곳입니까? 반복은 삶을 움직이는 연료이지만 그 연료가 향하는 목적지가 없다면 방향은 이내 잊히고 지침만 남게 됩니다. 지치지 않는 반복은 오직 의미 있는 방향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반복할 행동이 내가 바라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반복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멀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건 그 방향이 지금 이 자리보다 나은 내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질문 하나쯤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조용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가끔은 발목을 잡고, 가끔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아에 대한 의심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도, 아무리 멋진 글귀를 외워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의심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조금씩 약해집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나에 대한 의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깎아냅니다. 내가 100번 해낸 일을 내 안의 의심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번은 우연일 수 있어도 100번은 실력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던 자신을 반복은 천천히 설득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해. 나는 꾸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중간에 포기하곤 했지. 그렇게 나를 규정했던 문장들이 매일같이 반복한 하나의 행동 앞에서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집니다. 반복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자기 신뢰는 누군가의 격려가 아니라 매일같이 스스로 남긴 자국에서 생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 매일 넘긴 책 한 쪽, 기록한 짧은 메모 하나. 사소해 보여도 그게 나를 믿게 만드는 힘입니다. 꾸준함은 크기보다 빈도에서 생깁니다. 하루에 몰아치듯 하는 것보다 매일 아주 조금씩 반복하는 게 더 오래 갑니다. 그 조금이 쌓이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변화는 그렇게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할 때 반복은 내 자아를 다시 만듭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해보기 전에 떠나는 사람은 늘 자기 안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복은 나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해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자존감을 갖게 되길 바라지만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반복이 쌓은 흔적에서 천천히 생겨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의심을 그대로 두지만 마세요. 작은 행동 하나부터 반복해 보세요. 그 행동은 말없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게 되는 날, 변화는 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지금의 삶을 훌쩍 벗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여유롭게 웃고 있는 미래, 누구보다 단단하고 자유로운 내가 된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상은 며칠 지나면 흐려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상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열망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흩어집니다. 간절함은 마음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증명됩니다. 세상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란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란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에겐 그 바람이 방향이 되어줍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상상했느냐가 아니라 그 상상만큼 움직였느냐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은 계획서가 아니라 매일 손에 쥐어진 도구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움직이고 다음 날 다시 일어나 또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간절함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상상했던 회사를 현실로 만들었고, 누군가는 새벽마다 도서관 문을 열면서 상상했던 직업을 손에 넣었습니다. 꿈꾸기만 하던 사람과 꿈을 향해 걸었던 사람의 차이는 결국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작아도 느려도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도달합니다. 상상만으로는 어디에도 닿을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뗀 사람이 진짜로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했던 삶을 위해 오늘 한 줄이라도 적고 한 페이지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시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쌓여 어느 날 나를 그 상상 속 위치에 데려다 놓는 것. 현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꿈은 말로 다짐한다고 실현되지 않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변화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붙잡아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상상은 그 위에 다시 얹으세요. 그 상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상상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행동은 그 길을 만들어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상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일 움직인 사람은 상상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도달할 거라는 확신을.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고 묵묵하게 앞으로 갑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상상만 하지 마세요. 간절히 행동하세요.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 없이 헤매다 보면 결국 익숙한 자리로 돌아오고 익숙한 말과 습관으로 자신을 묶습니다. 그저 조금 힘들 뿐이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나중엔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엔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그 반복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준이고 나침반이고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정밀한 도구가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삶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문장들이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버텨낸 질문들입니다. 고전은 답을 주진 않지만 방향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이 길이 정말 너의 길이 맞느냐고,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고. 고전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대신 질문을 받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반복의 리듬 위에 고전을 얻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옳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전이 반복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 읽는 책 한 쪽이 오늘의 선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고전 속 한 문장이 지금 내가 견뎌야 할 하루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반복될수록 내 안의 생각과 행동이 차츰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고전은 당신의 내면을 설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도 계속 가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나를 흔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문장이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낡았고, 낯설고, 지금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오래된 질문이 가장 본질적인 답을 줍니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희망은 고전 속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반복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태도가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단순한 의욕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고전은 그 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오래된 동료입니다. 방향이 명확하면 반복은 버티기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는 삶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라는 이름으로 눈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어쩌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전 한쪽을 반복하며 보내는 하루는 어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이 쌓이면 우리는 어제의 나와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삶은 고전이라는 오래된 나침반을 따라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누구나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성공했다는 방법, 누군가 자주 쓰는 습관, 어딘가에서 본 일상의 루틴까지 우리는 처음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식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다 해도 결국 나에게 맞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반복이란 결국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따라하던 것도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리듬과 내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바로 기술이 됩니다. 기술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능숙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 속에서만 생기는 나만의 손맛, 감각, 판단, 그리고 스타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기술을 낳고 기술은 개성을 낳습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쌓인 감각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는 독점이라 부릅니다. 독점은 거창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리한 생각, 반복해서 손으로 쓴 문장, 꾸준히 찍어 올린 사진, 매번 깎아내린 글쓰기. 그렇게 축적된 반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스타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시작했고 더 좋은 조건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든 기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복은 결국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나만의 무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꾸준히 해봤자 티도 안 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축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복은 겉으론 느리고 별거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 형태는 결국 내가 쌓은 시간의 모양입니다. 하루하루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술은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흉내로 만들어지지 않고 반복으로 길러집니다. 지금 내가 매일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건 이미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단 하루라도 쉬고 나면 허전하고 그 일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건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반복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만들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기술로 세상과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술은 어떤 시장에서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창조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번뜩임, 한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 갑자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아주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창조는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을 끝없이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천재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남들보다 오래 견디고 조금 더 깊게 파고든 사람. 창조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 원래 있던 것들을 연결하고 조합하고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과 조합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반복된 생각과 행동 속에서 생겨납니다. 반복은 나를 하나의 언어처럼 만들어갑니다. 내가 반복한 것들이 문장이 되고 패턴이 되고 어느 순간 나만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창조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쌓아온 것들이
어느 날 형태를 갖추는 것. 그것이 진짜 창조입니다. 작가가 매일 한 줄씩 써내려가는 일, 디자이너가 수백 번의 드로잉을 반복하는 일, 사업가가 매일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 그건 모두 창조의 반복입니다. 겉보기에 지루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들이 머릿속 어딘가를 조금씩 바꾸고 사고의 방향을 넓히고 시야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결하게 됩니다. 반복이 만들어낸 감각, 그것이 창조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창조는 느리게 오고 더디게 익습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무르익고 천천히 형태를 갖추다가 어느 날 분명히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건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만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당신이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매일의 반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멈추지 말고 가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 반복을 통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딘가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가고 싶은 곳, 언젠가 살고 싶은 삶, 언젠가 닿고 싶은 자리에 대해 막연히 상상하곤 하죠. 마치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것처럼, 그곳에 도달하면 지금의 고통은 끝날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 그곳에 도착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세상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그 질문에 다른 답을 줍니다. 반복은 말합니다. 지금 이곳이 곧 그곳이 될 수 있다고. 매일 하는 작은 행동, 같은 공간에서 쌓아 올리는 시간,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지금 이 자리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오늘도 같은 책상 앞에 앉아 같은 작업을 하고 같은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곰스크로 향하는 진짜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기차를 놓치고 누군가는 중간에 내리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은 결국 도달합니다. 중요한 건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복은 그렇게 나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같은 공간이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반복한 것들 위에 천천히 놓입니다. 반복이 쌓인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바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서 바뀐 리듬이 삶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다른 곳을 꿈꾸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충분히 나를 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안에 당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으로 만들어낸 삶은 단단하고 유연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반복이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그곳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곳을 만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를 천천히 바꾸세요. 반복이 있는 자리에는 언젠가 반드시 꽃이 피니까요. 반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지루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같고 또 같은 하루, 변화 없는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력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반복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반복이 내 삶을 구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반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반복이 결국 내 시간을 되찾아 줬다고. 그렇습니다. 반복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남들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한 리듬으로 하루를 이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시간이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자유는 방향 없이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꾸준한 반복에서 생깁니다. 반복은 기술이 되고, 기술은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상이 빠르다고 나도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뭘 한다고 나도 흉내낼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반복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만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나만의 시간이 있고, 나만의 일이 있고,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수없이 반복하며 직접 만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성장이고, 반복은 고통이 아니라 창조이며, 반복은 제약이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을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 작아도 느려도 매일 나를 움직이는 그 리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원하는 인생으로 데려다 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지겨울 만큼 반복한 사람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조금씩 멀리 가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길을 반복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함께여서 더 의미 있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의지를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꾸준함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